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청호중학교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한 3, 중요한 첫 번째, 신라의 생활통일. 교과서는 82쪽부터 88쪽입니다. 자, 교과서 다 피시고, 노트 정리하고 다 노트 피시고, 계약하면은 그 노트 꼭 가져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학습지를 나와줄 건데, 그 학습지에 빈칸 채울 때, 이 판서 내용 그대로 학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 학습지 빈칸 채울 때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단 정쟁의 과정 알기. 두 번째가 신라 통일의 과정 알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수나라, 당나라, 당시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는데 이 수나라, 당나라를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막았느냐?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은 당시 수나라, 당나라는 전 세계 그 같은 시기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고구려가 막았나?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배워볼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어떻게 신라가 그 조그만 나라를 시작했는데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신라 삼국 통일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럼 힘내서 오늘 역사 시간 한번 재밌게 배워봅시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수단전쟁 과정인데요. 왜 그럼 중국은 당시 고구려를 왜 쳐들어왔을까? 그 여러분 영화 안시성 봤잖아요. 그 안시성의 배경이 당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온 건데 왜 쳐들어왔는지는 나왔습니다. 안 가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국 상황부터 봐야 되는데요. 한반도 밖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중국이 원래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쪼개진 상태였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신경을 못 썼는데 먼저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수나라 당시에 문제라는 황제가 당시 문제가 중국을 통일을 하고 당시 주변국가 다른 거죠. 야, 이제 중국이 하나가 됐다. 중국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진나라 한나라 때처럼 당시 다른 주변국들한테 우리한테 이거를 주고 즉 우리를 위국가로 받아들이고 너네는 신하가 되어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하면서 선물을 달라. 요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군신관계를 요구를 한 거죠. 당시 수나라 그런데 당시에 고구려가 이에 대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나라 다음에 공격이 된 게 당나라. 수나라가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당나라가 공격이 되는데 당시에 당나라 또한 고구려에 조공을 요구합니다. 조공을 요구했는데 당시 고구려를 거절함으로써 당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반도 아는 상황은 어땠냐면은 당시 신라가 백제 상황을 배신 때리고 한강 유역을 다 차지했잖아요. 한강을 다 차지하니까 당시에 백제는 우리 원수 신라를 공격했고 고구려도 당시에 진왕이 뺏겼던 영토를 찾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신라가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어쩔 수 없이 내 편은 한반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 수나라, 당나라와 신라가 연결이 되었고 반대로 당시에 고구려랑 백제는 함께 편을 먹고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위에 돌고래라는 나라가 유목민족이 있었는데요. 이 유목민족 또한 당시 수나라와 당나라가 조공을 요구하자 당시에 고구려랑 좀 친선관계를 맺고 대항을 하는 관계였고 그리고 여기 신이 안 썼는데 여기 뭐가 있죠? 1번 왜가 있죠. 왜? 당시에 백제랑 일본은 떼어놓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6세기, 7세기 교과서 82쪽에 맨 아래 보시면은 지도가 있어요. 이거 지도 좀 중요해요, 여러분. 6세기만 7세기 국제정세인데 당시 국제정세가 이렇게 십자외교라고 불리는데 당시에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한 편이 되고 수나라, 당나라, 신라가 한 편이 되어서 약간 갈등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수나라, 당나라는 당시에 고구려에게 항복을 하라고 했지만 고구려가 항복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수나라, 당나라가 어디를 통일했다? 맞아요. 중국을 통일했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하고 주변국에게 조공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고구려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 난 너네 신하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당시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해서 쳐들어온 사건이 수당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전쟁 과정이 있었는지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순당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실패한 내용이 많죠.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아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졌었는데 이걸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통일하니까 그런 거죠. 주변국들한테 그동안은 중국이 드디어 쪼개졌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뭐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하나로 되고 이제 강해지니까 다 주변국들한테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뭐 고구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 야 옛날처럼 우리를 형제로 모시고 너네 신하가 되어서 우리를 따라라 하는 조공을 요구합니다. 조공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는 제가 영상을 정지하고 이 조공이 뭔지를 잘 보세요. 잘 봤죠? 자, 이게 바로 조공 관계인데 이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대목에서 정말 고구려가 정말 강했구나, 그 자신감이 엄청났구나 라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그 강한 수나라가 야 우리한테 이제 조공을 요구해, 항복을 해 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때 선생님 생각에는 나였으면은 과연 어땠을까? 좀 그래도 행복한 처리라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당시 고구려인들은 정말 강성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영양왕이 오히려 수나라 요적 지방을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한테 항복을 요구해? 꺼져가면서 오히려 요적 지방을 공격한 거죠. 웃기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는지 보여준 사건이죠. 그러자 당시 수문제가 감히 항복을 하라 했더니 우리를 먼저 공격해 하면서 수문제, 당시 황제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큰 성과 없이 그냥 물러나게 돼요. 당시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뭐라 되냐면은 수문제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지만 당시에 비가 오고 뭐 전염병이 들어와서 퇴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전쟁할 수가 없어서 퇴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당시 고구려군이 잘 막아냈겠죠. 잘 막아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 아마 그렇게 날씨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수문제가 공격을 했으나 저지했다, 고구려가 막아냈다. 하지만 그 다음 사건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아마 전세 역사학자들이 정말 미스터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문제의 아들이 수나라 양제거든요. 수나라 양제라는 황제인데 참고로 여러분 수양제 검색하시면은 연관 검색어가 폭군이라는 단어가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수나라 양제는 그 욕심과 야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땠냐?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수나라 문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자기 황제가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 부활시켜서 수나라 문제를 자기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야심과 욕심이 가득했는데 당시 수나라 양제는 중국을 더 통일시켜야겠다. 내가 하나로 더 강성해야겠다. 그리고 옛날 진시 황제보다 더욱더 많은 업적을 남기겠다 해서 일단 황제가 되고 나서 만리장성을 보수공사합니다. 진상제 만리장성을 보수공사하고 지금도 여러분 중국 하면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대운하라는 게 있어요. 대운하가 뭐냐면은 중국이 땅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 땅이 겁나 크잖아요. 중국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황하강, 여기 양쯔강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큰 강이 없다 보니까 이 큰 강을 이어버립니다. 어떻게 있냐? 사람들이 땅을 파서 강을 하나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길이가 한반도보다 더 길 거야.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는 이게 바로 대운하인데 수양제는 내가 진시황제보다 큰 업적을 남기겠다. 우리 중국에 큰 강을 하나 만들게 돼서 대운하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이게 대운하의 시도이고 대운하의 사진들인데 엄청나게 큰 공사를 시작해서 이걸 성공시켜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수양제가 이걸 건설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자 배를 가져요. 대운하대가 한번 운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대운하를 가다가 이 강이 자기가 그 폭과 깊이를 수양제가 정해주거든요. 이만큼 파라고. 근데 그만큼 못 팠다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을 그 강물에 그냥 넣어서 생매장시키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수양제가 자기 형제와 후궁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이제 뱃놀이 떠난 거예요. 그 뱃놀이 길이가 200리였나? 78km 정도의 길이고 78km 정도의 그 배 선반 길이가 이렇게 쫙 다니는 거죠. 78km. 그럼 78km면은 평택에서 서울까지예요. 평택 서울까지 배들이 줄줄이 다니면서 이제 수양제가 뱃놀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놀이 다닐 때 그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음식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그냥 강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자신의 업적을 다시려는 욕심이 많은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이렇게 대운하 사업도 하고
나라를 넓히다가 하나 걸림돌이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야, 우리 아버지도 고구려를 찾아갔었는데 실패했네. 그리고 고구려한테 조공을 요구했더니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순 왕제가 이런 괘씸한 내가 용을 취할 수 없지 해서 당시 수나라 정부를 이끌고 113만 대군을 이끕니다. 113만 명. 여러분 113만 명. 무슨 숫자로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육군이 60만 명이거든요. 60만. 현대 육군이. 당시 113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당시 11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시키는데 당시 군대가 선발 때부터 후발 때까지 출발하는데 길이 40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군대가 줄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출발을 시켰고 당시에 선발 때부터 후발 때까지의 거리가 400km였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군대가 쫙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엄청난 대군을 출동시켜서 고구려를 그냥 싹쓸이해보자라는 작전이 있던 거죠.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 수나라 대군은 고구려 유동성에서 막혀버립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경계에서 막혀버려요. 당시에 여러분 영화 안시성 본 친구들을 느꼈지만 고구려는 정말 그 수상전, 성에서 싸우는 기술이 끝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에서 엄청난 수나라 대군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이 113만이라는 대군을 보냈을 때는 어떤 작전이었냐? 최대한 빠르게 공격을 해서 다 무너뜨리고 휩쓴 다음에 돌아오자는 게 작전이에요. 이 작전이 먹히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근데 이 속도전에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어떤 다급함이 있었냐? 이 113만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수나라 작전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수양제 근위대장 우중문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우중문한테 30만 명의 대군을 줄 테니까 네가 유동성을 돌아서 어디만 공격해라. 바로 고구려가 있는 평양성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우중문이 30만 명을 이끌고 진짜 빠른 30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 공격을 해요. 이때 막아낸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을지문덕이죠.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엄청난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썼냐? 당시에 우중문의 수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 을지문덕의 군대가 막아 싸웁니다. 그리고 막다가 퇴각, 막다가 퇴각 이거를 한 7번 정도 져줘요. 일부러 져줍니다. 왜 졌을까? 일부러. 맞죠? 당시에 우중문이 신나서 이겼네 하면서 신나서 을지문덕이 원하는 장소까지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항복하는 척을 하면서 우중문에 다 기지함을 돌려옵니다. 제가 졌어. 전쟁에서 7번이나 전투에 졌으니까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우중문의 기우석이 한번 돌아봅니다. 이때 을지문이 뭘 봤냐? 이 30만 대군의 식량을 던 거죠. 당시에 우중문은 빠르게 고구려 평양성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식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을지문이 보니까 식량 거의 다 떨어져 가네. 이제 얘네는 평양성까지는 못 오겠다. 딱 그래서 우중문한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 내용 교과서 83쪽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식량 측량을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꿰뚫어주니 전쟁의 이격 이미 공이 되느니 만족함을 하고 그만두길 바랍니다. 이 내용 무슨 내용인가요? 맞아요. 우중문한테 반어법을 쓴 거예요. 야, 너 전쟁에서 이미 이길 만큼 이겼다. 그만 돌아가. 이 말은 너 지금 전쟁에서 일부러 내가 졌거든. 너 식량 없지? 너 안 돌아오면 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어법을 써서 우중문을 칭찬한 편지인 거죠. 우중문 이걸 보고 아차 싶습니다. 을지문덕이 나한테 항복하러 온 게 아니구나. 나의 식량 사정을 정찰하고 왔구나. 그래서 우중문이 황급하여 군대를 이끌고 되돌아왔는데 이때 을지문덕이 원하는 장소까지 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살수라는 곳. 지금 살수가 아마 북한의 청천강이랑 가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수정이 됐는데 청천강을 지나야만 했어요. 우중문 여기까지 끌어온 유인 가능성 때문에 청천강을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을지문덕의 강물을 막았었고 이걸 빵 터뜨립니다. 댐을 터뜨려서 당시에 수나라 군대를 수몰 시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청천강 유역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강을 터뜨리니까 군사들이 놀랬을 거예요. 황급하게 놀랬을 거고 놀라운 상황에서 무왕장했는데 이때 무왕장 군대를 을지문에 공격을 해서 30만 대군을 몰살한 사건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이때 기록에 보면 뭐라 되냐? 30만 명 중에 유동성에 2,700명만 돌아왔다. 29만 명이 다 여기서 몰살 당한 거예요. 그만큼 을지문덕이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고 당시에 30만 명이 정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사였던 거죠. 그 특전사들이 전멸당한 사건.
바로 이 살수대첩이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 엄청난 지략과 당시의 통솔, 당시에 뛰어난 수정전도 기술도 있었지만 당시에 이렇게 뛰어나게 전쟁을 잘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는 수나라가 엄청난 사건, 113만 명이나 대군이 그런 사건 쳐들어왔지만 결국에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했고 총 3번을 치더라거든요. 수양제 멈추지 않고 3번이나 쳐들어왔지만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수나라는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수나라 양제 무당을 보여주고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러면서 이 수양제 무당 비석이 뭐라 해야 되냐, 정말 뛰어난 업적이, 내용은 뭐냐면 뛰어난 업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요동에서, 즉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이를 멈췄다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수양제를 되게 많이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쳐들어왔을까?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거는 그 무리한 원정을 막아냈던 이 살수대첩, 고구려의 뛰어난 전략과 전투 대단했던 것이죠. 자, 그럼 잠깐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 필기 안 된 친구들 잠깐 정리하면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수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것이 당나라였어요. 자, 당나라를 통일했는데, 자, 당나라. 참고로 당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이때 17세기경에 가장 강한,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 견줘도 가장 강한 나라를 꼽혀요. 당나라 정말 잘 나갔던, 중국용사에서 정말 잘 나가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당이 건국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당나라도 좀 고구려를 쳐들어가기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상징이 얼마 안 됐고,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아냈으니까 저걸 얕볼 상대가 아니라 일단 좀 견제를 합니다. 그때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수나라를 멸망했더니 당나라가 생겼네, 저 나라도 쳐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시 고구려는 천리장성이라는 긴 성을 쌓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침입을 방어를 합니다. 일단 대비를 한 거예요.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지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러다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 당나라 황제 중에 당태종, 2대 황제인데 이 당태종 이생이 즉위랍니다. 이 당태종 어떤 인물이냐, 아마 중국 사람한테 너 어떤 황제를 제일 좋아하나요? 우리나라한테 어떤 황제를 좋아하시나요? 하면은 뭐 세종대왕, 뭐 광주대왕, 정조 이렇게 뽑힐 텐데 중국 사람들 물어봤으면 아마 5조건까지 될 거예요. 당태종, 정말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 당태종이 어떤 황이냐, 이 사람도 수양제처럼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첫째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황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자기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압박을 해서 자기가 황제가 된, 스스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당태종이 황제가 되고 나서, 야,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주경공한테 똑같이 조공을 요구하는데 고구려한테 조공을 요구하면서 좀 압박을 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이 당시에 영유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영유왕은 약간 좀 유력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즉위를 하니까, 그래? 그럼 당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걸 보고 절대 결사반대했던 사람이 영계손님이에요. 자, 당시에 당태종이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돌거를 멸망시켰거든요. 돌거를 멸망시키고 남은 상대는 고구려밖에 없었어요. 그냥 고구려 입장에서도 나와 좀 우호적으로 중국과 싸우던 나라가 돌거리였는데 이 돌거리 망했네? 그럼 당나라한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던 시기에 영유왕이 좀 당나라 친해지려고 하니까 영계종이 어찌 우리 강한 고구려가 당나라 밑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치적 변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시에 왕을 몰아내고 보장왕을 즉위시키는 사람이 영계종인데, 영계종에 대한 글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약간 마초나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계종은 말할 때마다 항상 신하들이 엎드려서 말을 타고 싸울 때는 항상 등 뒤에 칼을 3개 꽂고 다녔다고 해요. 3개를 꽂고 다녀서 정 칼이 안 보였다고 할 정도로 검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경극, 전통 연극 경극이라는 게 있는데, 경극에서 영계종문 캐릭터가 많이 나와요. 영계종문이 어떤 캐릭터가 나오냐, 비도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검솜씨가, 칼솜씨가 정말 끝내었다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드라마에서 정말 웃긴 장면이 좀 나왔었는데, 자,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영계종문이 날아다니는 칼이다해서 뭐 이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좀 웃긴, 드라마 약간 웃긴 CG였지만 정말 검솜씨가 뛰어나고 상남자 마초 스타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계종문은 어떻게 우리가 당나라에 항복할 수 있습니까? 해서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최고관직에 올라서 당나라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당태종이 잘됐다, 안 그래도 저 고구려 한번 쳐나오고 싶었는데 영계종문이 왕을 몰아낸 시기가 대망리지
좀 높은 관직이 올랐네. 왕을 모략하면 새로운 왕을 바꿨네. 이거 우리가 벌하겠다 해서 당태종이 당시에 침공을 합니다. 이때 엄청난 대군이 그걸 침공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당나라 군대가 외국을 쳐들어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강한 나라였는데 이때 처음에는 고구려의 노동성, 대감성 등등 성을 함락시켜서 줄줄이 하다가 여기서 막혀버려. 어디냐? 안시성. 안시성 막혀버려. 그래서 영화가 나왔죠. 안시성 영화가 나왔는데 당시 성주, 안시성의 조인성 역할을 했던 성주 이름이 뭐였냐면은 양만춘이었는데 실제로 그 양만춘이 실존했던 인물인가 아닌가는 기록에 따라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양만춘이 등장을 하고 어떤 기록에는 양만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록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당시 당나라가 안시성 쳐들었다 한 60여 정도를 막아냅니다. 안시성에서 당나라는 60을 막아내요. 그래서 당나라도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에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거든요. 퇴각을 하는데 당시에 어떤 기록에는 양만춘이 있었던 기록에는 당태종이 양만춘이 너무 잘 막아내니까 여기 비단과 금을 주면서 너 정말 잘 막았다. 너 정말 잘 싸우는 거에서 물러갔다는 설도 있고 어떤 설에 따르면은 이때 영계소문이 직접 와서 당나라와 싸웁니다. 싸워서 당태종이 도망을 가요. 어디가 도망가냐? 지금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때 영계소문이 중국의 당태종을 막 쫓다가 당태종이 죽기 직전까지 몰리다가 어떠한 탑에 숨습니다. 탑에 숨었는데 정말 귀신같이도 거미줄 쳤다 그래요. 그 탑 문을. 그래서 영계소문이 딱 쫓아왔다가 탑문을 보더니 여기 거미줄이네? 그럼 사람이 안 들어갔구나 해서 그냥 물러갔다라는 전설도 있는데 그 정도로 당나라 군대를 막아낸 고구려 역사가 있습니다. 침을 저지했고 고구려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당나라를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에 당나라 당태종이 죽었을 유언이 뭐였냐면은 절대 고구려 쳐들어가지 마 였습니다. 고구려 쳐들어가지 마. 그만큼 고구려가 강했고 심지어 뒤에 송나라 시절에 어떤 황제가 야 당태종이 그렇게 멋있고 좋은 황제였는데 정치를 잘한 황제였는데 왜 고구려한테 멸망당했지? 고구려를 침략을 못했니? 라고 물었을 때 기강찬 신하가 그만큼 영계소문에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고구려는 뛰어나게 수나라 당나라를 막아냈죠.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지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가 수단 전쟁을 정말 멋있게 막아냈다라는 것. 자, 한번 필기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수단 전쟁의 결과,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방어했다. 침략을 방어했다. 침략을 방어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단 전쟁의 과정 알아봤고 학생부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신라의 상호통일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신라 상호통일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 신라랑 중국 당나라가 동맹을 맺거든요. 그 이유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은 신라는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당시에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과 압박을 받았었고 중국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혼자 쳐들어갔다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 힘으로 부족하다. 근데 딱 때마침 봤더니 당시 한반도에서 신라가 고립되어 있고 당시 신라의 김춘추 이제 당시에 다음에 태종 무열왕이 된 사람인데 이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를 치자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당나라랑 신라가 이해관계가 맺어서 나라동맹을 맺었는데 이때 동맹의 조건이 뭐였냐? 신라랑 당나라가 이게 신라가 요구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기면은 이 대동강 이남 한반도를 기점으로 대동강 이남은 우리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고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 너네가 가져라 라고 해서 다시 나당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각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왜냐면은 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신라가 양쪽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라가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나쁘다고 아쉬울 수 있는데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당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와 백제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한번 그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라 상호통일의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신라가
당시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당시 대야성, 신라나 백제의 중간에 있던 성이 바로 대야성인데 이 대야성을 함락할 정도로 의자왕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참고로 의자왕 하면은 뭐 삼천궁명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진짜가 아닌 거죠. 삼천궁명은 뒤에 지어진 이야기고 실제로 의자왕은 상당히 꽤 똑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자왕이 상당히 똑똑했던 왕인데 이렇게 신라를 압박하니까 신라 후에 이제 무여왕이 되는 그 무여왕이 김춘추가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선 고구려를 찾아가요. 고구려를 찾아가서 영계손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영계손이 신라 옛날 우리 땅 쳐들어갖고 뭘 싫은데 이래가지고 김유신을 잡아둡니다. 그때 김유신이 꾀를 써서 빠져나왔죠. 그 이야기가 교과서 85쪽에 보면 별주부적,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때 김춘추가 그래서 고구려부터 빠져나와서 당나라를 찾아가요. 당나라를 찾아가서 우리가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해서 신라와 당나라 동맹을 맺습니다. 맺어서 같이 이제 고구려랑 백제를 침공하게 된 거죠. 우선 어디부터 공격했냐? 우선 백제부터 공격을 합니다. 이때 당나라 대군은 바닷길,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군대가 이제 사비성을 향해서 육지로 쳐들어가요. 육로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백제가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계백정. 이 계백정군이 5,000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용산에 있는 황산벌로 나아갑니다. 이때 계획은 아마 백제가 이 황산벌 전투에서는 내가 이길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백제는 멸망한다 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계백정군이 떠나기 직전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를 이 나라가 멸망한 당신들은 노예가 될 테니 노예가 되면 차라리 내 손에 내가 직접 죽이겠소 해서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결국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간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계백정군이 그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전쟁에 임을 한 거죠.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여러분 그때 5,000명과 5만명의 10대 1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소수의 군대로 대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산지나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미 김유신의 군대가 많이 온 상태예요. 사비성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산벌이라는 뻘판이 싸우는데 이때 계백이 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김유신의 군대를 치열하게 막아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백제 군사가. 우리가 뚫리면 우리가 죽으면 사비성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죽는다. 우리 장군 또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왔다는데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냐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여기서 상당히 기일이 지체됩니다.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군대가 몇 달 며칠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그 기일을 못 지켜요. 그래서 김유신이 이렇게 계속 그 백제군에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화랑을 내보낸 거죠. 그때 유명한 화랑이 관창이었던 거예요. 관창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때 계백이 딱 붙잡고 나니까 너무 어린 장수니까 너 돌아가라 했는데 또 목숨을 싸우러 오고 또 돌아가니까 또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백이 어쩔 수 없이 그 관창을 죽이면서 우리는 신라에게 졌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냐 하면서 한탄까지 했다는데 아무튼 이때 황산벌 전투에서 정말 치열하게 계백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래서 김유신에게 어쩔 수 없이 지면서 김유신의 군대가 이제 사비성까지 오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화를 내면서 너 왜 길 못 지켰어? 하면서 신라의 장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김유신이 너가 황산벌의 그 치열한 전투를 못 보고도 화를 낸다면 내가 우선 너부터 죽일 거다 할 정도로 당시에 황산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당나라와 신라 군대가 백제를 멸망시켰고 이때 백제를 멸망을 당하니까 당시에 백제의 왕태자 부역 풍라는 왕태자가 있었는데 이 왕태자가 일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당시에 백제와 일본은 떼어낼 수 없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당시에 백제 백강이라는 지역에 대군을 보내요. 얼마나 보냈냐? 한 4만 명 정도를 보내는데요. 당시 일본의 국력에 비하면 정말 대군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일본 또한 나라를 거의 멸망시킬 정도의 대군을 보내버려요.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백제가 이때 다시 우리가 백제를 세웁시다 해서 곳곳에서 설치상지나 백제 장군들이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일본 군대와 함께 다시 백제를 세웁시다 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백강 전투에서 나간 연합군의 패배를 함으로써 백제는 결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잠시 구흥동이 있었지만 멸망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백제가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였죠. 근데 고구려는 정말 안타깝게도 내부 사정이 어땠냐? 당시의 최고관직자 영계소문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연남생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연남생이 당시 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당시 동생들이 남과 남찬이라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연남생이 나 당나라에 항복할 거야 해서 당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연개성의 동생은 신라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 대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쳐들어갈 때 이 연개성을 첫째 아들 연남생이 길잡이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고구려는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 당나라가 잘됐다. 우리가 보니까 신라전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참에 아예 한반도를 다 먹어버려야지 합니다. 그 증거가 뭐였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당나라는 백제 사비장 지역에는 웅진도독부, 신라 계림성에는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읍을 설치를 해서 당나라의 군사기지를 설치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신라에까지 계림도독부 설치했다. 당나라의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이 말은 신라까지 먹겠다. 즉 나라문맹을 깨뜨리고 당나라가 한반도를 먹겠다라는 증거였죠. 그러자 당시 신라는 내가 당나라와 싸우겠다 해서 당나라 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당시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싸워요. 신라가 당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한테 요청합니다. 자, 고구려 백제 사람들, 우리가 당신들을 멸망시켰지만 지금 당나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나라하고는 그래도 막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 유민이 함께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는데 이때 육지에서는 내소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독대하고 바다에서는 기벌포라는 곳에서 당나라 해군을 물리침으로써 난항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뤄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신라는 이렇게 삼국통일을 가져왔었고 그 결과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삼국통일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우선 첫 번째 의의부터 볼게요. 역사에서 의의라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향을 주었나? 우선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신라 삼국통일은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일입니다. 삼국이 쪼개졌었는데 이걸 최초로 통일하는 것이 통일이고 두 번째는 문화가 발전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약간 서로 각각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뭉쳐지니까 더욱더 우리나라 한반도의 문화가 발전이 되게 되면서 신라는 이제 그 뒤에 1000년을 이어나가는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1000년 동안 나라 유지한 나라? 선생님이 알고 거의 없는데 없어요. 신라가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혹시 몰라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1000년 유지한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고 하지만 한계점이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구려가 차지했다라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첫 번째 신라는 혼자 통일한 게 아니라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나라 도움을 뒤에는 당나라를 결탁하긴 했지만 당나라의 도움을 받고 두 번째는 영토가 엄청 좁아집니다. 그 고구려 관계소들한테 영토를 보세요. 엄청 넓은데 신라 삼국통일하고 영토를 보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죠. 하지만 신라는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아남고 자기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려면 당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토도 신라 입장에서는 커진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에 포함해서 줄었던 거지만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지금의 시각과 그 당시의 시각에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힘을 길러야 돼. 생각하는 힘을 좀 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등교를 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논술 수행평가 볼 거거든요. 신라 삼국통일에 대한 숙제도. 그리고 아마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중 하나를 논술 준비를 할 건데 그거는 등교 계약하면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과제가 없어요. 과제 없고 대신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평가, 재밌는 게임처럼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성평가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신라 삼국통일의 과정, 수완전쟁과 신라가 어떻게 통일했나 그 과정을 봤는데 정말 수업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보아요. 감사합니다.